자, 시간이 돼서 오늘 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반응을 살펴보니까 문제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좀 많이 뽑아가지고 왔는데 한번 숙제부터 전에 한번 다루었던 숙제부터 해결해 보죠. 혹시 이 문제 답을 찾아오신 분 있으세요? 그 26글자 알파벳 중에서 절반만 띄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분류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분류한 방법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를 했을까 하고 한번 우리도 같이 살펴보는 거죠. 1, 2, 3, 4 그룹이 있는데 1그룹은 어떤 것 같아요? 네? 네. 2그룹은요. 하나의 그 맥이, 하나의 그 답이 뭔가를 이렇게 발견을 하면 그 다음 답들은 찾기가 쉬워지죠, 대부분. 그래서 그 해답은 우리가 다음에 보는데, 이 문제가 자기한테는 수평적 사고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답인지 아니면 뭔가 기발난 생각을 해서 나오는 것인지 자기가 각자 이렇게 느껴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글자체의 모양을 따라서 좌우 대칭이다, 상하 대칭이다, 아무거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글자다, 또는 상하 좌우 대칭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분류를 한 거겠죠. 문제를 대하면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였다. 나한테는 그 수직적 사고를 요구했다. 또는 뭐 생각보다 뭐 그렇게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수평적 사고에서 근거해서 나온 답일 수 있죠. 그래서 수평적 사고냐 수직적 사고냐는 사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창성이나 유연성이라는 말로는 쉽게 풀이가 되지만 그게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는 말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일반적으로 수평적인 사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직적 사고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 차원을 자꾸 올리면 지금의 수직적 사고도 언젠가는 수평적 사고로 하나의 당연한 상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간단한 뭐 퀴즈 문제 가지고서 무슨 뭐 그 사람의 자질을 논한다는 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처음에 그 누구도 처음에 이런 문제들을 대하면 상당히 당황하게 되고 또 굉장히 나한테는 어렵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건 여기 서 있는 저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을 처음에 대할 때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자주 대하고 자주 그 분야에 생각을 함으로써 그런 벽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의 경우는 뇌세포가 아주 활발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참 그 사람 실력 있다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하건대 여러분도 어떤 문제를 보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자꾸 애를 쓰다가 못 풀면 뭐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못 풀었다가 나중에 어떤 우리가 답을 알게 되면 아하 하고 깨우칠 수 있는데 그때 바로 우리한테 이 뇌세포가 움직여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하나씩 개선이 됨으로써
자기의 발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면 누구도 해냈듯이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고사성어에서 이런 글을 따왔습니다. 개과 자신, 자기가 여태까지 이런 분야가 부족했다 하면 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을 고쳐서 스스로 새로워지는 것이 좋겠고, 개과 불린 과실이 있으면 즉시 고치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공자님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를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이다라고 일침을 우리한테 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에 문제까지는 전에 제 6강의에서 했던 문제고, 지난주에 우리가 냈던 숙제죠. 아마 이 9개의 점을 5개의 직선으로, 연이은 직선으로 관통하는 문제였죠. 뭐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구태여 여러분이 답을 모르신다고 생각은 않겠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 하나를 대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붉은 점선으로 쌓여 있는 그 영역 안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는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답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밖으로 손을 끌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의 영역을 우리가 찾아냄으로써 이 답이 명쾌하게 풀린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문제다 아니다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 이전에 우리의 뇌세포가 그만큼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대하면서 생각하는 폭이 좁을수록 답을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좀 더 폭넓은 생각, 문제 앞에서 그 폭넓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뭐 똑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으면 그냥 거꾸로 너무 상식적인 얘기에 국한되는 그 답밖에 찾지 못하는 결점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의 맹점을 많이 지적하는 뜻있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라고 우리는 정답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한 일은 극히 제한된 겁니다.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가 가정을 이루면 애를 5도 낳고 2도 낳고 그러면 셋 넷으로 늘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안 맞아서 거꾸로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 세상의 법칙은 그렇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단답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아무렇게나 발상의 자유, 장난감 하나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했던 것이 오히려 공부를 하면서 머리가 굳어지고 한쪽 방향으로 흘러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우리의 지금 안타까운 현실을 그 소설가 카프카가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스스로의 창살 속에 갇혀있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을 겁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뭘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 위험한 지식들을 너무 믿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지금까지 굳어져 있는 이런 고정관념을 걷어냄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여태까지 찾아내지 못한 영역을 또 찾아내야 되는 게 이 문제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같은 앞에 문제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하지만 그 새로 한 줄을 더 세움으로써 조금 까다롭게 했지만은 이 문제의 양상도 앞에 문제하고 전혀 다를 게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답은 앞에 거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로, 역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이
왕관으로 채워져 있는 그 안에 공간뿐만이 아니라 밖의 공간을 발견해냄으로써 답을 찾을 수 있다. 특히 그 앞에 문제하고 하나를 더 다르게 볼 수 있다면 밖에뿐만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공간도 교묘하게 절묘하게 이용함으로써 이 문제의 답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이런 글을 뽑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저지를 수 있는 흔한 실수 중에 하나는 문제의 본질을 깊이 관찰하지 못하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낭패를 보거나 훌륭한 답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문용어로 이것을 계통적 사고방식의 결핍이라고 부른다. 프러시아 제국의 프리드리히 왕은 앵두를 즐겨 먹었다. 그래서 정원에 앵두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탐스러운 앵두가 열리자 참새떼가 몰려와 그 열매를 마구 먹어대는 것을 알았다. 결국 왕은 전국에 참새 소탕령을 내려 참새를 많이 잡는 사람에게 포상까지 했다. 이에 사람들은 너도나도 몰려다니며 참새를 잡았고 드디어 참새는 거의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듬해 앵두가 열렸다. 그러나 기대에 부풀었던 왕은 다시 실망하고 말았다. 소망대로 참새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벌레가 극성을 부리며 앵두를 먹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참새가 앵두를 먹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참새가 역시 앵두를 먹는 벌레도 잡아먹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왕은 결국 참새 소탕령을 취소하고 말았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왕이 생각했던 앵두와 참새 문제가 사실은 앵두와 참새와 벌레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진화론으로 유명한 찰스 다윈의 다음 이야기는 생태계의 오묘한 조화를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소를 잘 키우고 싶으면 고양이를 많이 길러라. 왜냐하면 소를 키우려면 달구지 풀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달구지 풀은 벌이 꽃가루를 많이 옮겨주어야 무성하게 번식한다. 그런데 벌은 꿀을 먹어야 활동을 잘할 수 있고 이 꿀을 들쥐들이 훔쳐먹으니 들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위대한 과학자의 이 말은 과장된 표현으로 들리지만 생태계의 먹이사슬 관계를 이해한다면 굳이 부정할 수만도 없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절박한 상황 하에서 선과 악, 정과 사, 미와 추, 가와 부 중에서 하나만을 강요하거나 강요당하기도 한다. 이런 결정을 함에 있어 상식적인 인식이 바뀌거나 그 중간을 취하거나 때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는데 이런 융통성과 신축성은 외면하고 어느 한쪽의 절대적인 선택만을 요구하는 흑백 논리에 빠져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다. 소를 키우고 싶으면 고양이를 키워야 한다는 계통적 사고방식의 지혜를 터득하자. 우리가 그 주어진 공간에서 밖으로 끌고 나간다는 것은 바로 참새와 앵두의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벌레까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지만 그러한 공간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이 그림에서 이 퀴즈에서 핵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문제는 또 지난주에 이 문제는 또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이렇게 생긴 모양과 똑같이 4개로 쪼개라 하는 게 답이었는데 이게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런 문제의 답이야 뭐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옮겨 적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답을 하나 구해내는 데는 정말 기막힌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시행착오라는 겁니다. 그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방법이 안 통하면 저 방법을 쓰고 그런데 그것이 무슨 창의적인 방법이냐 하시겠지만 바로 그게 창의입니다. 이 시행착오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시행착오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도 밑에 이렇게 써 있죠. 이건 국어사전에 그대로 있는 말입니다. 학습 양식의 한 가지.
시험과 실패를 거듭하는 가운데 학습이 이루어지는 일, 일반적으로 어떤 경험을 얻고자 하는 과정에서의 실패를 인식함으로써 완전한 경험에 이르는 지식을 얻게 되는 일을 이룬. 세상에는 여러 지식이 있지만 자기가 직접 당하고 직접 경험한 것처럼 확실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식들을 남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마다 간접적인 지식이라 그러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고 저렇게 해서는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 지식은 이 직접적인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인생은 짧고 모든 걸 직접 다 해보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책이라는 간접적인 지식이 필요해지는 건데, 여러분은 이런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오늘 여러분, 오늘뿐만이 아니라 매번 강의에 나올 때 이렇게 전달을 할까 저렇게 전달을 할까 하면서 적어도 여러분 앞에 소개하기 전에는 몇십 번을 고치면서 처음에 그 조잡한 아이디어에서부터 막 엮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바꾸고 그러면서 무한한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럼 바로 그렇게 좋은 답을 찾으면 되지 않냐 하지만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이 워낙 불완전하거든요.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자주 거치면서 감각도 생기고 느낌도 생기면서 이제 그 횟수와 시간을 줄일 뿐이죠. 그래서 시행착오는 어리석고 둔한 사람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명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런 사각형 하나를 놓고 이렇게도 쪼개보고 저렇게도 쪼개봤을 때 그 기어이 일반적으로 수평적인 사고에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수직적인 답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누군가는 문제를 척 보면서 답을 만약에 썩 냈다면 그 사람이 거기서 참 저 사람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구나,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게 쉽게 푸는 것도 그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한 사람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문제는 10그루의 나무로 한 줄에 4그루씩 5줄에 심어보시오. 이거는 뭐 상식적인 얘기로는 통하지 않는 얘기죠. 4 곱하기 5가 어떻게 10으로 해결이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것에 이렇게 상식에 맞지 않는 문제들이 나오면 일단 수평적인 사고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직적인 사고를 우리가 생각해내야 되고, 그런 것도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라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도 어딘가 길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문제로 답을 향해서 찾아가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상식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상식의 단위가 높아지면, 그 차원의 상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쉽게 못 푸는 것도 쉽게 푼다는 걸 알 수 있죠. 답은 다 책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별표 모양의 같은 나무를 이중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5줄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 5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식에도 그래서 수준이 있고, 그 수준은 각자의 노력이 많이 거듭될수록 수준은 자꾸 올라가서 나중에는 이제 쉽게 찾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사람 참 모든 면이 강하다 하는 것도 그한테서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배울 것은 많이 있겠지만, 그 사람도 처음에는 별로 다를 게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들이 한 일을 하는 식으로 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기는 부끄러울지 몰라도 제가 또 하나의 좋은 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사실은 남한테는 멋있게 보일지 몰라도 나이 27살에 대학교 1학년생으로 다니는 그 사람에게도 아픔은 많은 겁니다. 친구들은 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가정을 갖고 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학교 1학년으로 8년 후배 새카만 동생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한 수 한 수 배워야죠. 그렇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멀리, 우리가 지금 볼 때 대단하던 사람도 생각처럼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그냥 평생을 하마터면 뒤에 처져서 그냥 나는 재주가 없으려니 하고 살 뻔했던 거죠. 어쨌든 저는 지금 그렇게 뒤늦게 출발했지만 박사학위가 있고 교수도 했고 나름대로 남한테 그 부족할 게 없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때 나는 거기까지는 도저히 못 가 하는 것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생각보다 몇 발자국 안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도달하는 길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늘 잘 되고 그렇게 편견을 가질지도 모르죠. 어쨌든 여러분이 그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머리를 쓰기 시작하면 그쪽 분야에 결코 없는 걸 이제 뭔가 기발나게 생각해서 만들어내자는 게 아니에요. 사용을 안 하던 걸 당연한 내 그 창고에 있는 그 보물을, 열쇠를 찾아가지고 문을 열고 꺼내 쓰자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상이 지난번에 내준 어떤 숙제들이 우리한테 주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와 유사한 문제라든가 또는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잠자고 있는 우리 뇌세포에 자극을 좀 줬으면 해서 뽑아봤습니다. 지금 이런 어떤 사람은 지난번 아까처럼 좌우 대칭을 생각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분류를 했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또 무슨 근거에 의해서 분류를 했을까 하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답 아시는 분? 이 사람은 곡선과 직선으로 구별을 했던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반응이 금방 오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그쪽에 그 쓰지 않던 곳에 물줄기가 지금 드디어 들어간다는 얘기죠. 알고 보면 이렇게 싱거운 게 평생을 우리를 괴롭힐 뻔했던 거죠. 또 이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이번엔 이렇게 분류를 했답니다. 답이 아까 거보다는 조금 늦게 나오죠. 여기 이제 같은 문제도 이렇게 업그레이드, 소위 요새 잘 쓰는 업그레이드에 따라서 우리를 괴롭히지만 알고 보면 수준은 거의 같은 건데 아까 같은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빠져서 그런 거죠. 답이 나옵니까 이제? 한 번에 이어서 계속 붓을 떼지 않고 끝까지 쓸 수 있는 글자와 붓을 띄었다가 연결해야 되는 글자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이렇게 추적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싱거운 것들이 앉아서 우리를 바보 천치로 만들었던 거죠. 사실은 지금 답이 다 나왔으니까 보지만 그 문제가 이렇게 점점 쉬워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뇌가 작용하지 않던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접할수록 어려운 문제도 점점 쉬워지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퀴즈집도 자꾸 봐야 되고, 육체에 그 헬스 클럽 가서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이 정신에게도 뇌에게도 자꾸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퀴즈 문제집도 봐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인생 문제라 그래서 뭐가 다르겠어요? 이런 퀴즈로 단순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 문제라 그래도 내가 볼 때 힘들어도 하나하나 차분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아, 내가 그 생각을 못했구나라는 그런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을 끌어내므로써 찾아내므로써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도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씩 풀 수 있는 겁니다. 문제를 인생에 살면서 고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던 순간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점점 그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 푸는 방법도 세련되고 힘이 덜 들고 또 좋은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어떤 문제를 자꾸 피하고 도망가고 그냥 잊으려고 그러는 단순한 생각에서 차라리 정면 대결을 해서 요번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잘 안 풀렸군. 거기서 그 다음에 잘 푸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게 열정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문제를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많이 다루면 문제가 점점 쉬워지듯이 인생 문제도 어려움을 겪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바로 훈련이고 그만큼 뇌에 많은 남들이 쓰지 않는 영역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쉽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또 이번에 아까 것은 알파벳이 나오는 거 보면 외국 사람들이 해온 만든 문제라면 이거는 뭐 기억니은이 나오니까 아마 여러분 한국 사람이 만든 문제일 겁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셔요? 1번 문제는 그 지금 360도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한쪽으로 이렇게 빠지면은 다른 쪽이 그만큼 취약지구를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뇌를 제가 자꾸 여러분을 뜨겁게 달구는 겁니다. 답이 답 나오신 분은 말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막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보는 게 이게 시행착오고 거치는 과정입니다. 답을 1번을 말씀드리면 하나, 둘, 셋의 첫 글자 따온 겁니다.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요. 이 아이디어가 그만큼 이제 이렇게 허를 찌르는 건데 그만큼 우리가 한쪽 생각만 하면은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치면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 영어니까 좀 빼죠. 뭐 제니어리, 페브러리, 1월, 2월, 3월, 4월, 5월 첫 글자 따온 거고 세 번째는요. 월화수목금 이제부터 막 뚫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뚫어야 돼요. 자꾸 막히면은 이게 왜 이렇게 5문제나 주르륵 나오겠어요. 별거 아니라고. 네 번째는 봐요. 이제 뭐 문제가 시시해서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떠드냐 그러잖아요. 5번째는 한글이니까 뭐 구태 머리 그것도 금방 안 떠오르죠. 이게 저 나이 좀 든 사람들은 옛날에 모든 걸 이렇게 툭하면 갑이 뭐 이랬고 을이 어쩌고 그래서 갑을병정을 잘했는데 요새 젊은 양반들은 ABCD로 많이 바뀌어서 접하지를 않아서 그래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는 그냥 가불병정 무기경신인 게 뭐 그런 게 그냥 막 떠오르니까 앞에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 맥락을 같이 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이렇게 뇌에 자극을 주는 건 좋은 일입니다. 이거는요 책에서 내가 물론 다 지금 문제들이 다 책에서 이 책 저 책에서 따오는데 이걸 풀면 퀴즈 왕이래요. 퀴즈 왕. 그러니까 굉장히 고난도의 문제래요. 근데 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 슬라이드 이렇게 해오면서 답을 안 가르쳐주고 숙제 내줘야지 그랬더니 오전에 아까 하는데 그냥 답이 나와가지고 싱겁게 그냥 포기했죠. 나왔어요, 답이요? (18이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4, 4, 16, 5, 25. 네, 그렇죠. 각각 제곱수의 숫자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뇌는 굉장히 잘 뚫리는 데가 있고 안 막힌 데가 많다는, 즉 다시 말해서 하수구에서 여기저기가 회로망이 지금 부드럽지 않다는 거니까 이런저런 이 정도를 가지고 퀴즈 왕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맞추신 분은 지금 퀴즈 왕이 되시는 거예요. 굉장히 고난도에 사실 저 답 못 찾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유 내가 뭔 소리야 이거 그러고서 그냥 답부터 덜커덕 봐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퀴즈나 이런 책들을 그래서 답은 그래서 이렇게 뺐거든요. 내가 이거 빨리 넘겨야지 그러고서 숙제로 그럼 집에 가서 푸시죠 그랬는데 이렇게 금방 찾아내는 거 보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한두 번만 찔러도 뜻밖의 허망하게 우리를 괴롭히던 나는 머리가 나빠 이런 그 인식이 별게 아니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답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에 강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분야가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좋은 반응들이 여러분이 결코 내가 숨겨진 뇌세포 사용하지 않는 뇌세포가 허황되지 않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모양은 또 어떤 걸까요? 네? 문제가 이렇게 저는 문제만 가지고 하라 해도 1년을 내내 할 수 있죠. 근데 답이 보여요? 다 언제나 그렇듯이 문제를 보고 나서 답을 알면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내부를 점검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퀴즈나 이런 거는 알고 나면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 가운데 그림을 가운데를 잘라 가지고 쭉 보시면 어떤 답이 나오나요? 가운데 반을 버려버려요. 오른쪽을 버리면 왼쪽에서 기억이 나오죠. 니은이 나오고 디귿이 나오고 다시 말해서 가운데 걸 이중으로
해서 기억니은 리을 미음이 그렇게 다른 모양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읍 다음 거는 비읍이 나올 것이고 그 비읍은 이런 쌍비읍의 형태로 보이겠죠.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문제를 우리가 하나를 접함으로써 그 부근에 그 뇌세포들이 반응을 해주고 거기서 이제 그쪽 분야가 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많이 개간하면 할수록 사람이 똑똑해지고 또 어떤 문제 앞에서 이런 단순한 퀴즈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 문제가 지금 이걸 지금 제가 기초로 얘기를 하는 거고 인생 문제라는 건 각자가 또 가지고 있는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런 아까 뭐 월화수목금토 같이 하나하나 우리가 알게 되면서 쓰지 않던 영역들이 개발되는 거고 또 하나의 사실은 우리가 맨날 기억니은을 보던 것이 이게 상식의 노예라는 겁니다. 모양을 조금만 바꿔놓으면 전혀 다르게 보여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한 번씩 풀어보죠. 뭐. 같은 물건을 한 개 사면 300원, 두 개 사면 100원이 된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 하나 사면 300원이고 두 개 사면 100원이다. 에? 주인 마음대로. 앞에 시간하고 똑같은 답 나왔네. 그거 제 엿장서 마음대로 했는지. 근데 주인도 저렇게 하다가 뭐 망하죠. 뭐 3개 사면 거덜날 텐데. 우리가 늘 어떤 문제를 보면서 자기 쪽으로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반대편에서 바라보면 다른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잔돈이죠. 잔돈. 200원짜리 물건을 하나 사니까 300원 받고 그 두 개 사니까 400원 돼서 100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재치문답이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맞아. 내가 맨날 그런 식으로 내가 살 때는 많이 사는 거지만 그 사람 주는 그 반대편에서 내 돈에서 생기는 잔돈은 그런 형태였겠죠. 두 번째는 경부선 철도를 운행하는 새마을호가 운행 중에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어떤 사고나 고장도 없었는데 어느 지점부터는 열차가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왜 이런 현상이? 앞에 문제하고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같은 유형의 문제더라도 생각하는 길은 조금 좀 다른 거죠. 차가 한참 들어가더니 더 이상 못 들어갔다는데 왜 그럴까? 예? 차고지였죠? 그것도 좋은 답이네.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폭을 넓히는 거니까 그것도 재미도 있고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런 땅을 이제 자꾸 답을 찾아내죠. 터널이라는 거는 절반을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지점을 통과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못 들어가죠. 뭐 들어갔다가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자꾸 이렇게 생각을 2중 3중으로 이렇게 자꾸 그 근처를 아주 그 근육 훈련하듯이 그렇구나 하고서 여기 뇌를 자꾸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어떤 남자가 연못 속에 돌을 던졌다. 그런데 그 돌은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잠겼다가 가라앉았다 하기 시작했다. 물의 깊이는 충분하고 그 돌은 특별히 가벼운 돌이 아니라고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차피 잠기면 가라앉는 거니까 똑같이
그거 어떻게 아셨지? 난 저거 굉장히 저렇게 글로 써놔서 그래. 그죠? 말로 해가지고, 말로 해가지고 하면 다 넘어가더라고요. 이제 지난번 내가 동문 동창회 갔더니 개그맨이 하나 나와가지고 저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기 그 스위치 코드로 전기밥솥에 코드를 띄었다 넣었다 했더니 근데도 밥이 됐다. 그 답 아는 사람 막 상품 큰 거 준다 그러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게. 그 지금 여기 여러분 잘 보시면은 그 지금 답을 얘기해 주셨지만 잠겼다가 가라앉았다가가 무뚝 같은 말을 계속 하니까 말장난이죠, 말장난. 잠겼다 가라앉았다 하면 계속 가라앉는 거죠, 뭐. 그래서 이 말장난에도 우리가 이렇게 좀 쉽게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꾸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답을 그렇게 쉽게 찾는 건 아니에요. 시속 200km의 열차 지붕에서 한 남자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반듯하게 서 있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서 있을 수 있을까? 특별하게 우리와 구별되는 초인간적인 사람도 아니라고 한다. 서 있는 차. 예? 200km를 달릴 수 있는 서 있는 차. 그렇죠. 200km를 달렸었죠. 근데 그 순간에 탄 게 아니고 문제 글자를 다 추적하면 그냥 그랬던 차에 서 있는 차 위에 올라갔다는 거죠. 초인적이 아니라니까. 뭐 답을 맞췄냐 안 맞췄냐를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 문제를 만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느껴지는 걸 머릿속에 계속 기억해 두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자꾸 이 문제 부딪히고 저 문제 부딪히고 여러분같이 젊었을 때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전보다 또 다르게 자꾸 변화하면서 나중에는 성공이라는 열매를 콱 쥐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네요. 수없이 우리 교재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이 제일 무서운 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게 고정관념이고 상식이고 상식도 어제 그 수직적 사고에서 나온 기발난 것들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상식은 자꾸 이렇게 높아져서 이제 수평적 사고로 깔리는 건데 이런 고정관념에 너무 오래 갇히면은 사람이 발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한 문제를 접하면서 반대 측면도 보고 어떤 다양성을 잘 추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람이 변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그 창의적인 사람이 굉장히 신중하고 상당히 문제를 보는 폭이 넓다는 걸 아시고 쉽게 그냥 이거다 하고서 빨리 답을 구하는 그런 것은 창의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유창성과 유연성이라는 말을 할 때 굉장히 뭔가 쩌륵 하면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걸로 알지만 실제로 그런 답들은 책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그래서 폭넓은 사고방식을 갖는 것 그런 사람은 답을 그렇게 후다닥 이렇게 안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나 뭐 다 부족하니까 열심히 이제 내가 이런 이 고정관념에서 내가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걸 자꾸 개선을 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여요? 이 화내는 무서운 얼굴이지만 이렇게 한번 돌려보면 인생 별거 있나요?
이게 지난번에 그 뭐 노파와 미녀 그거하고 뭐 딱히 다를 게 없죠.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정말 이 그림을 제대로 감상하고 있나 하고 더 신중해져야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부가 내가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보고 있지 않나, 그리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자체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자기가 되짚어서 자꾸 생각의 폭을 더 단단하게 해줘야지 실체를 제대로 본다, 이런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느 노래를 라디오를 이렇게 트니까 지금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야, 이게 진짜 유행가 가사도요, 그거 만만한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장난 아닌 거예요. 그거 아주 그냥 콱콱 와서 닿잖아요. 응? 그 지금 웃고 있는 게 웃는 게 아니다. 그거 진짜 실연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지금 그 쏟아내는 웃음이 진짜 웃음이겠어요?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들은 항상 생각을 깊이 하고 신중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냥 제가 재미있게 한번 생각을 한 건데, 막 이렇게 저렇게 이런 거죠. 이 문이라는 것도 뒤집으면 곰이 되고, 이렇게 만남할 때 미음, 니은으로 만들어내는 두 글자도 만자와 남자가 되는가 하면, 그 만자도 뜯어 고치면은 남자가 이렇게 된다는 것도 재밌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여튼 내운동에는 뭐니 해도 특히 자녀를 가진 분들은 애들하고 자꾸 놀면서 이런 장난감도 좋지만 이런 끝말 이어가기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지금 애들을 관심을 갖고 그 말 갖고 자꾸 이렇게 해야지. 애들은 워낙 그때는 생각이 부드럽잖아요. 걔네들은. 우리는 딱딱하기 때문에 오히려 걔들보다 못한 게 많아요. 그걸 자꾸 그냥 상식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면 걔들도 생각의 폭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좀 수수께끼나 퀴즈, 낱말, 퍼즐 이런 것들을 애들한테 이렇게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좋은 아빠, 엄마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는. 이런 얘기도 그냥 재밌어서 하나 책을 읽다가 이런 게 있어서 재밌어. 이 글자를 통째 뒤집어서 거꾸로 읽어도 똑같은 말이 된다 그래서 내가 재밌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도매상인 가정도 정가인상 매도. 뒤집어도 반대로 읽어도 똑같은 말이죠. 지방상인 정부미 부정인상 방지. 생선사관원 가사선생. 대한총기공사 공기총 한 대. 말장난 같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연속극보다 어떻게 보면 개그 프로도 이 내운동에는 좋은 거예요. 말이 되거나 말거나 깜짝 쇼를 이렇게 해서 사람 우선 웃게 하니까 엔돌핀 더 나오고, 가련하시다 사장집 아들 딸들아 집장사 다시 하련가. 그리고 또 건조할 조건 기특한 특기 다시 합창합시다. 소주 만병만 주소. 다 이심전심이다. 다 좋은 것은 좋다. 마누라가 꼭 가라누마.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렇게 내운동에는 재미있고 그래서 재미있는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다음 주에 숙제는 한번, 지금 이 소가 10마리 있는데 소를 이제 도장을 찍어서 자기 집 소라는 걸 밝히려고 그러는데 0부터 9까지 10개의 도장이 있는데 어떻게 찍어야지 몇 개의 도장으로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안 적으셨어요? 그건 그래서 두 개만 낼게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벽에 이렇게 사각형 성벽이 있는데 보초가 3명씩 문을 지키고 있어요.
제일 최소의 인원으로 최소의 인원으로 그 4개의 성벽을 3명씩 지키는 방법은 이런 그 문제풀이 위주로 그 강의하는 게 더 재미있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한번 또 가지고 답을 찾아보죠. 예, 이상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